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올해는 국제관광도시 2000년도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는 만큼 도약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부산의 향후 모습은 어떨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문영배 부산관광공사 글로벌 마케팅 팀장 그리고 윤태환 동의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핵심 사업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설명을 하기 앞서서 국제관광도시 전체 사업에 대한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사업, 그리고 전략 사업, 예. 연계 협력 사업, 이렇게 총 이 세 가지 분야의 총 21개의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예. 그 말은 이 핵심 사업만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략 사업이나 연계 협력 사업도 중요하고 핵심 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산의 관광객들을 외래 관광객들을 오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사업은 홍보 마케팅 사업과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 홍보 마케팅 사업은 낮은 부산의 인지도를 그러니까 외래 관광객들이 부산을 알게 만드는 이러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 콘텐츠 사업은 부산을 관광객들이 일종의 관광 목적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략 사업은 여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 수용 태세를 완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온 관광객들이 부산에 온 후에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연계 협력 사업은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부산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남, 울산, 남부권 등의 인근의 타 지역으로 확산을 시켜서 관광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대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는 어떤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홍보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들의 부산을 널리 알리는 사업과 그리고 또 핵심 컨텐츠 사업 중에서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다리들을 7개의 다리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안대교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 작업 그리고 또 수륙 양용차 도입이나 얼쑥대 에코 투어리즘 그리고 부산의 원도심을 관광 자원하는 골목길 프로젝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2차년도 핵심 사업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이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거든요. 네.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와 함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이 7개 다리에 대해서 그 관광 자원화 활용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7개 브릿지에 대한 어떤 브랜딩, 그러니까 즉 스토리텔링을 먼저 지금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광안대교부터 마지막에 있는 그 가덕대교까지 다리마다 건설 배경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인프라 등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테마 구성 방안이 먼저 첫 번째 시행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관광 상품 구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 사업 구조 형태로 해서 네. 그 상품을 일단 유통 과정을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예. 이제 그 스토리텔링과 상품이 구성된 이유가 이제 홍보 마케팅 부분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매체를 통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작게는 어떤 팸투어 형태라도 이런 형태의 어떤 홍보 마케팅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이런 전략과 계획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용역 계획부터 이제 추진 전략까지의 모든 게 어떤 한 기관, 어떤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7개의 교각이 이제 관광 자원화 이전에 사실은 부산 경남 시민들의 어떤 자산이고 그쵸. 또 중요한 교통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게 상품으로 결국은 이제 도착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관광 거점 랜드마크인 만큼 많은 지역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의 관광 산업하면 매번 나오는 지적이 부산만의 콘텐츠 발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뭐 방금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만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의 관광 산업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이런 컨텐츠의 부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 단순히 있죠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관광 목적지로서 부산의 핵심 이미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이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이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뭐 바다와 자연을 느끼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괌 같은 섬을 가겠죠. 또는 뭐 사람 많은 곳에서 뭐 사람들과 좀 부대끼면서 맞죠. 뭐 쇼핑이나 음식을 즐기고 싶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홍콩 같은 곳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산을 왜 방문을 할까요?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은 바다가 있지만 뭐 제주도나 괌 같은 자연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부산은 도시 관광지입니다. 어떤 도시에 바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 관광지라는 것은 도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핵심은 그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자, 관광객들은 부산의 도시 문화를 즐기러 오는데 예를 들면 부산 시민이 하지 않는 것 또는 부산 시민이 먹지 않는 것이 어떤 진정한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산의 핵심적인 관광 상품은 관광객들이 와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국제광도시 사업에서도 어떤 우리의 일상이 되는 바다의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해상버스와 같은 해상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또 부산의 역사와 애환을 담고 있는 원도심의 골목길이나 삼복도로의 계단과 같은 곳들을 관광 상품화하고 또 부산만의 어떤 특화된 부산형 특화 축제를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이런 사업 계획들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시 관광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림과 동시에 이 핵심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과 산, 바다 이 모두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부산 하면은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열린바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수립을 했는데요. 부산 7개 해수욕장의 특징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 부산은 7개 뭐 색다른 해수욕장들이 있죠. 뭐 그리고 나름의 사실은 이제 그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고급 호텔과 관광지가 접목된 일종의 마이스 복합 뭐 그 구조를 띠고 있고 또 광안리는 광안대교 뷰와 뭐 여러 레스토랑과 뭐 펍 이런 식으로 또 송정은 서핑의 성지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컨셉들이 담아서 현재 열린바다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버스나 수상택시 또 공공문화 또는 레포츠시티 조성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예산이나 어떤 뭐 노력, 그리고 뭐 인력이나 이런 게 투입이 되면 그런 컨텐츠가 더 강화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수순인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부산에서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업계를 만나보지만 부산의 바다가 부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부산 바다에 배를 한 대 띄우려면 한 3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승인 절차들이 너무 복잡한 거죠. 뭐 해수부, 해경, 심지어 뭐 군부대, 또 시민의 뭐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뭐 환경 용역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여러 컨텐츠들이 더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해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사업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마이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이럴 때 마이스 산업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산의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시설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3 백스코 제3 전시장이라든지 어떤 서부권에 있는 새로운 어떤 제2 전시장 같은 이런 어떤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예. 실행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마이스 산업 지역에 있는 마이스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마이스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부산의 기업이 아니라 어떤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이러한 어떤 마이스 기업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먼저 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그리고 또 그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저희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를 육성하고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하이브리드형 마이스 행사,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어떤 진행된 이런 마이스 행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활발히 논의 중인데 국제관광도시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연계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광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또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큰 한 축이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연계협력 사업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된 것은 말 그대로 부산만이 하나의 도시로 어떤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하나의 거점으로서 남북권 전체의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네.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저는 광역 관광 권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남권 광역 관광 권역이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T 관광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별 자유 관광객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을 이 경우를 보면 에어텔까지 합치면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90%가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FIT 관광객입니다. 예. 자,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같은 행정구역은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단지 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소위 동일 관광 권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전에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가이드가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경주를 간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FIT 시대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광역 관광권이나 또 광역 교통권이 구축되지 않으면 타 지자체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광 권역이 축소되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FIT가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10명 중에 8명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의 편중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리적인 편중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지방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지만 10명 중에 1.5명 정도, 그리고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방문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의 편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경쟁력으로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예. 서울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 권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방한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1,000만 명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싫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론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일단 네. 관광객 유치 그리고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그 컨텐츠와 그리고 마케팅과 수용 태세가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수용 태세라는 것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컨텐츠나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결국 마케팅으로 이어져서 이게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산은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국제관광도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컨텐츠와 마케팅에 사실은 좀 초점 방점을 찍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부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수용 태세, 즉 공항이 실제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의 그 김해공항의 그 외국인 어떤 그 뭐죠 국제 노선의 어떤 좌석 수를 보면 수도권의 한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저희 부산이 현재 500만 정도가 외국인 저기 좌석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뭐 한 350만 석이 국내인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좌석 중에서 한 13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 관광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룩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관광객들이 트래블링이라고 하는 이동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투자가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수용 태세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속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김해공항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부산 내적으로 봐서는 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부산의 동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좀 중요한 요충지이고 그곳이 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의 어떤 컨텐츠도 좀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또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해외 마케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관광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도 그 2022년이나 2023년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2019년 즉 코로나 이전 그 시기 정도의 어떤 뭐 수요가 돌아올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전에는 국내 마케팅에 좀 저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일단 시장을 좀 유지는 하는 어떤 전략. 네. 하지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그 해외 수요 자체가 나중에 관광을 갈 수 있을 때 우리 부산 아니면 넓게는 한국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계속 피드를 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리는 국내 마케팅에서 취하겠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이제 업계 생존력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니면 뭐 PCO, 전시업체 모두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 시기를 벗어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업계들이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다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그 업계 분들이 버틸 수 있게 사실 지금도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사실 좀 지원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제도를 저희가 좀 강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큰 규모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이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립한 것은 부산국제관광도 육성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계획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와 그리고 또 지자체의 사업 예산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어떤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이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또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말 그대로 부산을 어떤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서 관광객들을 환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의 어떤 수용 태세가 갖춰질 때 명실상부한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2030 월드엑스포 같은 호재를 기반 삼아서 남부권 벨트로서의 또 부산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